작가님, 이렇게 그림이 대작들이 쭉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생로병사 우리 일대기를 그렸는데, 일대기. 예, 우리 생로병사 그리고 희노애락 우리 삶을 그렸는데 작품이 좀 설명적이어야 되겠더라고요. 작품성 있는 게 몇 개, 해화성 있는 게 몇 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설명처럼 그때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때 순간순간의 이야기들을 설명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여기 작품은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예. 생성되는 한 사람의 모태 속에 생성되는 태아. 이 사람이 결코 한 사람의 태아가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탄생하는 사회 속의 태아라. 낮과 밤이 있고 별처럼 무수히 많은 세월들과 저기는 활기찬 새들 그렇게 설명을 줬으면 조금 상징적이죠. 그런데 이 태아가 모태의 태아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태아들의 그 구성원 속에 자기네들 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생명을 말해요. 예. 병사 중에 희노애락이 들었고, 네, 희노애락. 예. 여기 술병 들고 있는 친구도 있네. 이 그림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이건 좀 환희, 즐거움, 기쁨이고, 네. 이쪽에 노역하는 기고, 네. 여기는 조금 뭐라 하나, 순간의 타락이라 하나, 무슨 나쁜 일 때문에 그런지 처자식이 기다리는데 혼자서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칼라도 어둡고, 그 마음이 침울한지,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하여튼 술도 먹고 이렇게 비틀거리며 오는 장면은 가정에서는 애타게 기다리는데 이러한 아버지가 있으면은 마음을 고치 먹어야 돼. 딸도 기다리고 아들도 기다리고 자기 부인도 열심히 기다리는데 자기 술 먹고 올 적에 마음을 달리해가 새롭게 밝아져야 안 되겠네. 여기 좀 즐거움이. 이런 생로병사에 관한 걸 작업을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작업을 어떻게? 제일 먼저 생로병사라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뭔가 우리 이 자신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나중에 다른 세상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할 적에 이제 그 옛날 그 선조들이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 우리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많은 사건들이죠. 이제 기쁘고 즐겁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자로 해놨죠. 죽은 배경은 전부 이제 작품성을 띠가 이제 우리들이라는 사회를 그려놓고 안에 둥근 것은 그때 사건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모두 생로병사의 작품이 숫자가 몇 개나 되나, 몇 점이나 되나? 지금 현재 15점입니다. 15점 속에 생로병사를 다 예, 표현하시네요. 15점인데 상여가는 마지막 장면하고 처음 장면 3m짜리 제일 큰 것들입니다. 예, 이탈하는 장면, 영혼이 떠나는 장면. 여기서 떠날 적에 이 사람이 혼이 그때 한 번씩 돌아보고 그때부터 무체의 영혼으로 변하더라는 거. 사람이 뭔가 아쉬움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더라고요. 사후 세계의 책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거리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을 쓰다듬고 황금 마차를 타면은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안 살았나 그런 이런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이 사람 황금 마차를 타면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가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 살면은 이리 흙덩이처럼 웅크림 속에 어두움 속에 스물그림 속에 이렇게 있어야 안 되는가 하는 그 장면을 조금 상징화 시킨 거죠. 이제 영하고 죽기 직전과 그 장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집은 전부 비었다, 전부 빈 집들이 마음이 비고 우울하다 는 뜻입니다. 칼라는 어둡고
상해 옆에 밝은 것은 상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밝게 해요. 여기 있는 사람 수만 해도 한참 되겠는데요. 우리들 사회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그리고 꽃들은 이제 초상집 꽃들로 이제 네, 초상집의 꽃들. 예. 예, 그래놨습니다. 이쪽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생로병사를 이 작업을 해놓으니까 관객들이 뭐라고 반응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아는 한 또 제가 아직까지 못 겪은 것은 때로는 뭐 책이나 선인들의 글을 읽고 네. 또 거기서 머릿속에 느껴지는 대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평면 회화의 한계점 때문에 네. 제가 자꾸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나중에 설명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림으로서 다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론 친구들한테 설명이 많다는 것은 실력이 부족하니까 설명으로서 그림 작품은 30%고 설명이 한 50% 돼야 한 80점은 안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예술전당에서 영국의 그 유명한 할머니 화가 로즈 알리의 작품을 보면 예. 뭐 설명도 그 화폭 속에 여러 개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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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면 거기다 재밌게 글도 쓰더라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예.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하고 나중에 또 이 뒤에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조리 있게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야 되지. 제 혼자 제가 뭐라고 생로병사 일대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의 일대기를 내가 글로 쓰겠는가 하면 요점 그 희노애락이죠. 희노애락 생로병사는 8글자 요 정도는 큰 거는 제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없는 날 할 때 그림을 어떻게 표현한 재수 없는 날. 나중에 개한테 물리는 날로 그렸습니다. 개가 달라들어가 사람을 물적에 얼마나 놀라고 그 재수 없는 날 아니겠나 해서 재수 없는 날을 개한테 물리는 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적에는 새로 많이 그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떼라든지 이제 마지막 가는 날. 예. 그래서 이 학들이 이제 마지막 영혼이라 하고 눈, 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날아가는 저쪽 세상이 이제 상여가 있고 그 앞에 이제 혼백함이 있고 쭉 나섰는데 제 나름대로 잘 표현한 것이 이 밑에 장면. 이 사람 살아생전에 장훈급제가 돌아올 때 그 영광이 이제는 물결 속으로 잔상 속으로 세월 속으로 사라진다는 그 장면. 이 장면을 해놓고는 진짜 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들 설명할 적에 이 물결 속에 사라지는 이 사람의 그 영광된 그때 그 시절이 떠내려가고 세월 속에 묻혀가는 걸 아주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작품들은 이제 일반적인 늘 하시던 작업들을 요거는 이제 입체하고 바다를 그리워하는 사나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눈물같이 무슨 이렇게 요거는 지정벽돌판이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교인들이 많이 뭐 전도한다 그럴까? 그러는데 방해인들이 있더래. 총을 쏘고 철조망을 해놓고 찢어버리도 예수님 형상은 찢어져도 안에 진리의 말씀은 존재하더라. 영원히 존재하는 찢어질 수 없고 없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일종의 전도용 작품입니다. 재밌습니다. 해놔놓으니까 아파트에 불 거니까 불이 왔으니까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더라. 그지? 그래서 이 카이스트 전시할 때 학생들 사진 찍다가 일단 모두들 모이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나타났다 하고 재미있는 장면. 그래 성도들이 한 번씩 보고는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장면.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병치 효과를 해는 모두들 눈자리는 불이 안 켜졌고 창에 밝은 코나 이만 같은 데는 불이 켜지고
에덴 동산 우리 할머니 하와 이브 할머니 선악 갖다 먹고 죽음 후에 헤브로에 있더라 하는 건 이제 낚시만 아주 현대적으로 그랬죠. 이제 과거에 중세 때 그 신라원을 떠나서 근데 뱀의 각양각색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해 하더라. 칼라 평면하지. 노아의 방주. 예, 구원의 방주. 근데 저 짐승들을 너무 리얼하게 그리니까 식상이 와서 이제 어린애들이 오래 붙인 듯한 그런 감으로 평면화시키죠. 마치 아이들이 그린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옆에 그 쇠사슬은 여호와께서 이 방주를 굳게 잡고 계시더라 하는 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쇠사 부력으로도 뜨지만 하늘에서 쇠사슬로 또 묶어 놓으셨더라. 예. 까마귀. 예, 까마귀. 공작새보다 까마귀 그리기가 쉽더라고요. 까마귀 아주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어떤 까마귀만 있으면 의미가 좀 약할까 봐 밑에 피난민하고 불길로 좀 시선을 잡도록 그래요. 시간의 나무 속에 우리는 언젠가는 다른 세계로 다른 차원으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 것이다. 예, 세상은. 먼저는 시각적으로 뭐 그거 보기 좋고 다음엔 이제 내면적으로는 그런 철학적인 내면을 지립니다. 저 시계를 직접 붙이셨네. 시계 이거 구입한다고 애먹었습니다. 고물상 같은 데나 경매장 같은 데 가서 한 400개 들었는데 시계 구입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신설동에 풍물시장에 가면 구하려가 보통 개발 3, 40개 빼이 없어요. 여기 한 400개 들었는데 한 2,000개 구하면은 뭐 그때 안 하겠나 싶은 그런 오브제 역할을. 그래서 4,000개 구하면 뭐 어떻게 작업을 하시? 요 또 다른 작품으로 계획은 있는데 시계가 없어가지고 못 하는데 요 작품 요 작품 한번 보시죠. 그래. 어린이 동산 좀 산만한 그 틈에서도 이렇게 꽉 채우고 밀도감. 모래를 뿌려가지고 그릴 때게 애먹었습니다. 모래를 뿌리니까 채색을 못하게. 색이 질감이 아주 좋아요. 예. 그럼 붓이 잘 딸고, 붓이 뭐 금시금시 이 사포 역할을 하니까 붓이 딸가서 콕콕 이제 찍어야 되고. 해놓고 보니까 조금은 모래의 그 마찰이 네, 잘 다소 살아요. 부드러운 감이 들어가. 아, 잘 살았어요. 거기. 그래서 예. 큰 미술관에 타일로 해서만 보기 안 좋겠나. 다양한 시도를 우리 김화백님 하시네. 다양한 시도를. 그냥 그림만 그리니까 어떨 때는 평면 너무 지겨우니까 입체도 하고 동원도 하고 이제 그런 궁리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요즘 극복하시는 건 그림 화실에 앉아 작업만 하시는 게 코로나 극복하는 게 맞습니다. 나라 다니지 마라 하는데도 기여하고 작품도 하고 그지. 딴 친구들 만나자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 하고 아주 그게 요새는 그게 좋더라고 핑계 대기가. 예. 요거는 재직 공장에서 불단 낳는 겁니다. 짜다가 불단 낳는 걸 못 쓰는 천을 얻어다가 이렇게 카페트 다리니까. 요거는 피카소의 나오는 기더라고요. 그래서 카페트로 만들었어요. 카페트 다리는 세탁소 주인. 근데 저거를 내먹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거꾸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가 아스테이지다가 저거가 거꾸로 해가지고 옮겼어요. 드라이 클리닝 여기 바깥에서 보니까 이것도 이제 카페트 저 불단 났는 이 천을 짜다가 불단 났는 이게 이제 카페트 수술로 하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카페트 짜는 아가씨들 중앙아시아 이란 이 유목민들 중에 아가씨들이 열심히 짰더라고요. 페루 남녀 카페트 가면. 그래. 과장님 이게 뭐냐면은 네. 결혼식이 아니고 이 제목이 동창생입니다. 동창생. 네. 동창생 여기 작품이 전부 여기 한 장면입니다. 한 작품인데 60년대의 이 여고생들의 앨범이 졸업 앨범입니다. 네. 60년대 졸업 앨범인데
이렇게 청순하고 좀 좋은 시골스럽던 아가씨들이, 여학생들이 15년 지나니까 이렇게 멋쟁이로 변했는데, 전부 멋쟁이로 변했어. 멋쟁이로 변해가지고 늦게 결혼하는 친구들, 동창생한테 왔어요. 하객으로. 하객으로 왔는데 이 결혼식이 수줍고 부끄럽고 경건하지는 못하고 코미가이 됐어. 노천녀가 되는 코미가는 이 하객들 많은데 웃고, 그리고 신랑은 당신 최고다, 개사코. 분위기가 또 점잖은 추리 선생님은 자기가 무슨 처칠이라고, 성리하고 2차 대전 처칠 모양을 가지고 이런 코미가이 변해버려. 그때 당시 얌전하고 순전하고 그랬던 여고생들이 15년 지나니까 이렇게 멋쟁이로 변했다. 이 제목이 잔치가 아니고 동창생이라 그 제목. 이것도 콜롬비아산 커피 마대를 구입해가, 그래가 이래. 자동차도 마대 글씨대로 선언을 뭐 걷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시계 예. 작품 하면서 여기 사람 얘기했잖아요. 예. 이 시계를 이렇게 모으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나무와 시계의 어떤 발상을 예. 인간과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이렇게 작품 속으로 녹이셨는지. 그 시계를 모을 적에 네. 그게 제가 옛날에 보니까 백남준 씨 무슨 이런 마차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철조하고 뭐 TV도 놓고. 그 공감 가더라고. 아이들 보기나 무언가 되는 것 같고 그 폐철 같더라고요. 네. 말도 만드는데, 그래서 시를 보니까 저게 어딘가는 서인 받겠다 싶어. 달리 작품에서 뭐 잃어버린 시간인가? 네, 이번 시간이죠. 네, 그게 그 작품을 굉장히 공감대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를 모을 적에 저 시계를 오브제가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마네킹에 붙이려고 하니 맞지를 안 하는 거예요. 마네킹이 불룩불룩하기 때문에, 근육 때문에. 네. 그래서 평면에 붙여가지고 뭔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평면에는 왜 붙이는 것 같아. 세월의 나무. 우리 옛날 그 에덴 동산의 생경의 나무. 가지고 이 세월의 나무 하면 안 되겠나. 세월의 나무는 하고 시각적으로도 보기도 좋고 한데, 뭔가 그냥 보기만 좋을 따름이지. 근데 어느 날 오셨더라고. 우리 신사님 오셔가, 사람이 뭔가 관계가 돼가 핵심 이루어지는 연결 무슨 고리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사람이 어떠니까, 맞다, 시간과 사람, 시간의 나무 속에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되는구나 해서, 이 차원은 또 하기 힘들더라. 그냥 동굴인가 하다가 어느 보석집 앞에 가 보석을 요래 단면해놨는데 또 요렇더라고. 저기 신비롭다. 보석이 요런 게 있더라. 오깃지 뭔지. 그래서 그거를 구상해가, 다른 차원으로 빠질 때는 저런 컬러가 좋구나 해서, 그래서 참 잘 이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신사님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말고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라.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여기 정부 청사에서 전시할 때 들렸었는데 한 3, 4년 됐나 모르겠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네. 우리 신선생님이 이렇게 김의 선생님을 이렇게 적극 후원하신다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데, 특별한 인연이 있으십니까? 뭐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저 캠퍼스에 붙들 줄밖에 모르시는데, 여러 가지 정보나 뒤에서 때로는 작품에 대한 그 어떤 평론도 가차없이 해주시고, 때로는 뭐 좀 불쾌하다가도 생각해보면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되새기고 집에 가서 다시 작품을 보고, 뭐라 그러나, 작품을 보고 새삼 다시 보면은 그 말씀이 맞다 싶어가 좀 고치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불쾌하고, 그럼 작품을 얼마나 아시는가 하다가도 나중에 생각하면 아주 객관적이고, 저는 작가들한테도 주관에 치우쳐가 있는데 객관적이라서 참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이래 새겨 듣고 되새겨 볼 적에 고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참 잘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신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나요?
뭐 한두 가지만 소개하면. 저는 뭐 주일날 교회 갔다가도 교회. 예, 예. 김선생님 갤러리에 한 번씩 들립니다. 네. 들리는데 또 김선생님이 작품할 때 생각하고 내가 보는 또 생각하고 뭔가 작품 속에서 액션이 뭔가 들어가야지 이 작품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점이 있을 때 선생님 뭐 기분 뭐 나쁘든 좋든 내가 보고 느낀 점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그런 점을 내중에는 이제 김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떨 때는 내가 집에 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 그림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갖고 김선생님 기분 안 나쁘겠네 이런 생각을 내가 솔직히 자주 많이 합니다. 자주 많이 하고 요번에 좀 김선생님이 이 사람은 어느 누구나 태어나서 참 죽음까지 오는 거는 생로병사는 어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생로병사를 제가 김선생님한테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니까 나는 뭐한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노? 어렵기 때문에 김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과감히 내가 믿었어요. 청송야송미술관에 특별 초대전 갔다 오면서 해야 됩니다. 죽어도 뭐한대. 뭐하는 걸 하는 게 그게 화갑니다. 선생님은 희노애락을 다 겪은 분 아닙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게 정말 몇 년 만에 몇 년 넘을지 그래가지고 이게 작품이 오늘 이 전시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갖고 이 작품을 솔직하게 나오기까지 김선생님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많았지만 피나는 노력 어떨 때는 밤으로 잠도 안 자고 하는 그 심정은 제가 어느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어린애들을 위해서는 이 작품 분명히 해야 된다. 어느 누가 미술관에 와갖고 이 작품 앞에서 안 보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 어느 누구나 희노애락 죽음까지 이거는 생로병사 다 겪는 건데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요번 동기로 이 작품을 보고 참 잘했다 속으로 정말 고생했지만은 잘했다 싶습니다. 정말 보람도 있고. 그럼 우리 김 선생님은 다 해놓고 보니까 감회가 어떠신가요, 그래? 아까 말씀대로 뭐 잘했다 싶고 또 보면 또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흡한 점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자 이거 하니까 부족하면 다시 캠퍼스를 한두 개 더 넣더라도 미술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보고 느끼고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뭔가 플러스가 아니겠나 하고는 그런 대화를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 시계를 그릴 적에 제가 시각적인 효과만 봤는데 우리 오시가 관장님 오셔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만 되는 게 내면적인 철학적인 요소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시간 속에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 영적인 내면으로 다른 차원으로 사람을 그려놓고 아 이게 살았다. 시각적인 것도 내면 철학적인 요소도 있구나 싶어가 참 좋더라고요. 저 말을 제가 제일 잘 들었습니다. 제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시각적인 효과만 봐가 안 되겠다. 작품이란 건 내면서 뭔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 찡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 사람을 넣고 보니 얼마나 잘 된지 다른 시간 속에 세월 속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우리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나 어떤 다른 차원에 그래서 저게 그리나다. 그 그려놓고 보니 작품도 생명력도 있고 또 포인트도 있는 것 같고 뭐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한 가지 예지야. 다른 거는 뭐 사소한 건데 가장 큰 게 저 사람을 잘 넣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가지고 정말 6년 넘게 내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걸 바로 46년. 예, 그걸 바로 정말 외국 피카소 작품이나 고갱, 사가, 렘브란트 작품 같은 걸 대작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요번 계기로 삼성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획을 그었다. 정말 크게 박수치는 정말 좋은 지정을 보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대구 뭐 현대미술관에도 솔직히 외국 작품, 피카소 작품 하나 없는 게 지금 우리
현대미술관의 수준이거든요. 정말 우리 지역에 갈급한 우리 문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 것에도 그게 얼마 우리 업그레이드를 정말 성장시킨 그거라고 정말 삼성이 정말 잘했다. 난 정말 감동 있게 받았습니다.